올해 디파이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파이의 선두주자인 유니스왑이 과연 모든 거래소를 지배하게 될지,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래는 디파이와 덱스의 시대라는 것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디파이와 덱스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내용을 단순히 머릿속에서 OX 퀴즈 수준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회자가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23년 창펑자오가 디파이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라고 하니까 참여자들이 네, 들어봤어요 라고 하면서 손을 드는 거죠. 그랬더니 사회자가 축하드립니다. 코인을 정말 잘 아시는군요. 자, 여기 상금과 코인을 잘 안다라는 상장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가 흘러가면 안 됩니다. 투자는 이런 바보 같은 퀴즈쇼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똑똑히 봤구만요. 너는 못 봤어? 아직도 그걸 몰라? 내가 먼저 봤네, 늦게 봤네. 이런 경쟁도 아니죠.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창펑자오가 디파이의 시대가 온다라고 힌트를 주었으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디파이와 어떻게 판이 달라지고 그 중심이 어디인지, 그리고 누가 수혜를 보는지를 읽어내서 거기에 빠르게 알박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하죠. 발견은 준비된 사람이 맞닥뜨린 우연이다. 알버트 센트 디웨르디의 명언이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경영 승계를 위해서 삼성은 물고 물리는 지분 구조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자본으로 최대한의 지배력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성물산이 있었습니다. 경영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모직을 합병시키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눈에 피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데, 이런 유사한 과정이 지금 디파이와 덱스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 1위 덱스 탈중앙 거래소는 누가 뭐래도 유니스왑이죠. 그런데 유니스왑은 1위인 만큼 2% 뎁스, 즉 범위에 가장 많은 물량이 쌓여 있는데 해당 이슈에 대한 해석이 갈립니다. 당연히 거래량이 늘고 2%에 대한 뎁스도 높아지면 수수료 수입도 늘어나서 좋긴 한데, 문제는 유니스왑이 버전 3로 바뀌고 나서 한정된 돈으로 2% 뎁스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게 아닌가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경찰 수는 그대로인데 부자 동네에 더 많은 경찰을 배치하고 못 사는 동네에는 경찰을 거의 배치하지 않는 정책을 내세우면 초기에는 부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이런 상황은 유동성 관리자 LP의 일시적 수익 향상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흉악 범죄가 좌측에 있는 못 사는 동네에서 감당 못할 정도로 발생을 하면 우측의 부자 동네도 점점 위협을 느껴서 부자들은 결국 떠나게 되는 거죠. 매일 밤마다 옆 동네에서 총소리가 들리고 폭발음이 들리면 밤잠을 설치다가 그냥 에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사를 하게 되겠죠. 이건 결국 유동성 관리자들의 손실이 계속되고 결국은 유동성 관리자 LP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관리자들의 포기가 속출하면 덱스의 세대 교체가 이뤄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유니스왑의 역할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버전 2 때의 유니스왑을 생각해서 유동성을 적절하게 세팅해두고 그냥 멍 때리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예상을 넘어서는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바람에 유동성 공급자를 그만둬버리고, 이 상황을 매우 공격적으로 이용하는 스마트한 유동성 공급자 LP들이 유니스왑을 이용해서 마켓 메이킹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격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리 잡은 소수의 유동성 관리자들은 다른 유동성 관리자들의 진입 장벽을 높여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몇몇 놈들의 단합으로 소수가 지배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유니스왑 버전 3의 알고리즘 특성상 유니스왑의 유동성 제공으로 인한 수익보다 탈중앙 거래소와 중앙화 거래소 시장 자체를 소수의 대형 유동성 공급자에 의해서 오더북을 통째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버립니다. 덱스의 오더북이 전체적으로 내려오면
중앙화 거래소의 오더북도 함께 움직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상황과 구조를 잘 알고 있는 1인치 팀 같은 애들이 이번에 유니스왑에서 이더의 유동성 범위를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 라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높은 진입 장벽으로 몇 안 남은 유동성 관리자들의 단합과 자본 그리고 전략까지 더해져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지금이야 이더리움 고평가라고 뉴스가 나오면 우리는 아이고 참 웃기시네. 코인도 제대로 모르는 기자가 무슨 이라고 하면서 웃어 넘기지만 남아있는 스마트한 버전 3 유동성 관리자들이 언론과 힘을 합쳐서 이더리움 단기적 고평가라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유니스왑의 유동성을 같이 하향 조정하는 이런 나쁜 파트너 관계가 구축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언론과 시세 조종 세력이 손을 잡게 되는 거죠. 일단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선들이 있습니다. 유니스왑이 버전 3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망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될 거라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슈는 지속적으로 팔로잉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거다 싶은 주류 해석이 없고 그리고 말씀드린 스마트 LP만 살아남은 시장도 아닙니다. 패시브 LP들도 아직은 손실이 나도 그냥 존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일이 이미 벌어진 건 아닌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눈과 귀를 열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디파이와 덱스의 시대가 열리는 과정에서 디파이에 남은 소수의 유동성 관리자가 중앙화 거래소의 매대와 시세까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절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정보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